자, 그래서 오늘 2회 문학 하는데 166, 7, 8페이지에 현대시 두 편하고 수필 한 편,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현대시 두 편 하고 수필 나올 때는 요 수필 요 이제 한 지문 가지고는 많게는 두 문제, 보통은 한 문제 풀리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일단 자 두 가지 문제, 전개 방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글쓰기, 태도, 이제 이런 어떤 내용 확인하는 문제 같은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단순하게 그냥 이제 내용 확인하는, 그치? 이런 문제들 나오는데, 대개는 보면은 요게 전체 내용보다는 이제 특히 1번 문제,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 대체로 이제 주제 같은 것들 물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우리 지금 여기는 18번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 마지막 단락만 읽어도 요 첫 번째 문제 같은 유형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확인하면 요거는 뭐 전체적인 좀 필요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요런 특히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쌤이랑 좀 다 가와 나를 가지고 소거해 놓으면은 다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건데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단락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거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게 수필이다 보니까 뭐 짜임새가 있고 뭐 유기적이고 막 그렇게 이제 뭐 그 고도였던 우리가 사고력을 요하진 않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마지막 단락만으로도 충분하고, 내용 확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뭐 굵은 글자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없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단락별로 끊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쭉 짧고 푸는 것보다는 그지 한 두세 달락 이렇게 막 단락단락이 그렇게 뭐야 또 이제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단락 정도로 이제 내가 한 묶음으로 그지 처리한 다음에 내용 확인하는 거 빡빡빡 소거하고 그지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수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생님 수업할 때는 항상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뭐 자연과 속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주제하고 관련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 확인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세부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끊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포인트는 결국 C야, C. 지금 여기 지금 18번부터 23번까지니까 6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6문제 나오면은 4개, 많게는 5개가 C 2개로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C가 지금 메인인데, 어쨌든 C는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제 수식어라든지 서술어라든지 굵은 글자라든지 기호 위주로 읽어 나가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문학은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뜯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이런 것들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설명들이 그치? 맞냐 안 맞냐 요걸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맞지? 이걸 하나 쌤도 사실 모르는 시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걸 분석하라고 하면은 뭐 내신식으로는 내가 뭐 쌤이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의고사식 이제 만약에 쌤한테 똑같은 80분 주고 풀려고 했을 때 모르는 식 던져주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내신처럼 안 해요.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도 이제 뭐 효율이라든지 그 순서들이야 여러분들이 좀 어제 상황들에 따라서 그치? 융통성 있게 좀 적용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가작품부터 한번 해볼 건데, 가작품의 제목이 지금 매미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동식물이라는 것이 그치? 이 제목이라든지 이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면 절대 동식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과 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좀 더 뭐 협소하게 얘기하면은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이 세계,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매미가 과연 어떤 인간, 어떤 상황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아니나 다를까? 자, 봐. 뭐 C가 주는 감동,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제시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역설을 통해 일교는 새로운 얘기를 찾을 수가 있다. 어쨌든 형식과 내용, 뭐 역설 여기 나오네요. 자, 가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다른 대상에 빗대었다. 그럼 어쨌든 시인, 그 다음에 다른 대상들 우리는 뭐를 읽으면 되겠어? 매미 이렇게 읽으면 돼. 그치? 그래서 매미, 울음이 가진 의미와
그 의미에 담긴, 자, 그 매미 울음에 담긴 또 역설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결국에, 자, 봐봐. 여기서 매미는 결국 누구를 자꾸 시인을 드러낸대요. 그치? 그 시인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쓰는 사람이다? 시 쓰는 사람, 그렇지. 그럼 결국 매미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밖에도 지금 막 매매매 울고 있지만은, 이 매미가 우는 이 울음이 시인이 그치 뭔가 만들어내는 요 시라는 거하고 그 결과물하고 그죠? 그 의미가 좀 되게 뭐하다? 유사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관이 안 되었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점에서 이 울음의 의미,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울음의 또 역설적인 의미, 이런 것도 좀 캐치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치? 설명들이 밑에 있는 후술된, 지금 이제 선택지에 나오고 있는 설명들하고 네가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쌤이 이런 문제들 보면은,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를 뭐 읽고 와서 이제 뭐 이제 판단해도 좋지만 충분히 지금 선택지에서 뭐 해준다고 이 지금 1번 선택지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힌트들을 이렇게 뭐야 작은 따옴표 내지는 시 본문에서는 굵은 문자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 가지고 뭐 해보라고 호응이 되는지를 판단해보라. 봐봐, 매미가 음지에서 6회 긴 침묵을 버티는 것이,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음지에서 6회 긴 침묵, 사실 우리가 매미라는 그죠 뭐 사실 뭐 수년간 그치 흙 속에 그죠 묻혀 있으면서 딱 이제 이 한 해 여름에 그치 많게는 한 열흘 그치 요 정도 울고 그죠 다시 또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음지에서 6회 긴 침묵이란 문학적으로 좀 표현해보면은 뭐 인고 인내의 어떤 시간 그치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였다 목청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식. 그렇지 이렇게 지금 뭐였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존버한 이유가 뭐였다 그래 저렇게 시원하게 맴 그치 리오스 이렇게 우는 매미들 있잖아. 그렇게 울기 위함이었다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시인이 또 뭐를 쓰는 과정하고 비슷해. 시 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시인이 우리 창작이라는 거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창작의 고통. 그지?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인고 인내를 통해서 목청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하고 호흡하면 되잖아. 그 다음 2번에 시인, 습작계 용, 습작계 뭐 연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통해 매미 울음이 그렇지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그렇지 매미 울음 이걸 뭐라고? 시인의 시야. 맞지? 호응시킨다고 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관이 있다는 말 적절하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3번에 암매미 때와 사랑 애벌레를 통해서 여기도 다 굴물자화 되어 있을 건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는 울음이 자신의 생명 결국 이제 누구? 매미가 주체겠죠? 새로운 생명을 그렇지 암매미 때와 또 사랑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애벌레 그 또 애벌레는 흙 속에서 그렇지 또 몇 년간 존버하다 또 올라와서 또 울 것이고 이런 식의 그렇지 결국에는 봐봐 지금 역설이 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는 거야.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울었단 말이야. 자기는 이제 뭐야?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 죽음을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새로운 생명은 탄생이니까 뭐라고 봐야 돼? 나대이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치? 자, 이 울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죠? 새로운 어떤 무언가의 또 시작이 될 수 있고 시라는 것도 그 신이 정말 가진 노력 끝에 그치 만들어내고 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시를 통해서 또 뭐야? 사람들이 또 이걸 읽고 감동 느끼고 그치? 인식이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탄생이라든지 인식의 어떤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요런 어떤 우리가 역설이란 A와 나대의 관계니까 요 지금 워딩을 알았다면 앞이 지금 선택지 설명이 A와 나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역설이란 표현은 맞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은 가의 1, 2, 3번 선택지는 다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를 이제 읽으면서 다시 얘기해. 이 작은 글자는 다 어떻게 표현된다고? 굵은 글자로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청을 얻기 위한 것, 그다음에 시를 쓰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얘네들 나왔을 때 그지 반응들을 해주면은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가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제 모든 연이 인덱스가 매겨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인덱스 매겨져 있는 문제가 또 뭐 있느냐 19번 문제가 그지 딱 인덱스 매겨져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 달락씩 읽고 그지 한 년씩 읽고 가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치? 이런 전략들 세워주시고 그리고 스몰 a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20번 문제. 그래서 a와 관련된 것도 요 a에서 그치? 자, 스몰 a를 읽고 여기 스몰 a가 지금 여기 라지 a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 풀면서 19번에 그치? 미안하다. 19번, 20번 한꺼번에 풀어도 될 것 같아.
전략들을 좀 세웁시다. 자, 어쨌든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나무는 결국 이제 누가 사는, 그래 매미가 사는 삶의 터전 아니냐. 그치? 자,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어쨌든 죽는 날까지, 눕는 날까지 전부 다 뭐야? 사라지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매미,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자, 매미 당연히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매미라는 존재 나왔고, 근데 매미가 그 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치? 다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에 그렇게 목청껏 그지 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뭐도 있다. 이유도 있다라는 지금 진술이잖아. 그치? 사실 요것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뭐 나무하고, 그치? 그 다음에 매미가 지금 우는데 왜 우느냐, 그치? 자, 그게 뭐 단단한 목숨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 이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치? 아,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 이 보기를 안 읽으면 이런 생각도 못 한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19번의 1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자, 19번의 1번 선택지 보시면 A에서는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렇지. 단단한 목숨 때문만은 아니니까, 그럼 뭐 때문일까? 라고 이제 우리가, 독자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나무는 지금 보니까 삶에 지금 뭐야, 매미가 살고 있는 터전 정도로 우리가 읽었을 때 20번의 1번 선택지에 A는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어? 살아가는 터전이고, 그치? 그러다가 또 죽는 것이기도 하고, 요런 의미지. 슬픔을 주고 있다 보기 좀 어렵네요. 이번에 이기적인 세태 비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새로운 인식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치? 비판 내용은 없었으면 보기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래서 20번에 1, 2번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갈게. 자,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낭불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다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매미라고 동료라고. 그치? 매미하고 동료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미도 시인도 지금 뭐 한다고? 그래, 빛을 발하기 전에는 뭐 한다고? 세상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뭐 고생하고, 그렇죠? 인고의 시간을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텨진 허물들이 스타키의 원고로 쌓이고, 그렇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뭐야? 고생의 어떤 이제 이 노력의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이제 매매 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했던 노력 과정들. 시인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만들기까지 했던 과정들. 이거 치스밖의 원고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결국 음지에서 올라온 그 시인. 이제 매미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음지 위에 있는 뭐라고 호응하면 돼? 뿌리도 없는 흙. 그치? 음지 같은 말이겠죠. 음지가 빛이 안 드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뭐뭐처럼 나니까 지규법이거든, 그렇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른다. 그렇지? 마침내 파이널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 사실 굵은글자는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판단하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이제 서술어 나왔으니까 그는 결국 뭐였다고? 결국 아기처럼, 그치? 아장아장 드디어, 그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점차 양지로, 그치? 출현했다 이거예요. 나무 등걸 타고 오른다니까.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와서, 그치? 울음을 운다. 그치? 시를 발표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밑에, 자, 19번에 2번 선택지 보시면, 뒤에서는 매미가 나무 등걸에 오르는 모습을 인간의 행동의 비유 뭐야? 지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아기처럼. 그치? 나무 등걸에 아장아장 기어 오르는 모습들. 해서 친숙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 악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해볼 때 아장아장이라는 이미지 떠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시달라. 그래서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이건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는 화자가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그렇지. 이런 지금 뭐야? 인내의, 그치? 자, 시간을 버틴 자에게만 이런 지금 뭐야? 결실, 그치? 성과, 결과가 지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인내 없이는, 결실 얻기는 어렵다. 그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 시인이든 매미든. 그래서 이 실록의 거친 물결 위에 누워서 마지막 허물을 이제 벗기 위해 그는 나무 등걸을 오르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뭐뭐하게 된 것일까? 뭐뭐하게 된 것일까는 지금 이제 매미를 관찰하고 있는 우리 화자가 가지고 있는 뭐야? 의문 정도로 봐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자, 근데 이게 말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 자, 19번에 3번 선택지 보세요. 자, 시에서는 나무를 오르며 발견했을 법한 것, 그치? 부드러움, 그치? 또는 나무를 오르는 그 이유, 그치?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일까? 라고 매미에 대한 질문은 맞는데 이걸 매미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질문의 대상이 매미는 아니고 의문은 가졌지만 이 의문은 지금 이제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얘가 뭘 발견한 걸까? 과연 얘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르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그지? 자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미에 대한 의문은 맞지만 매미에게 하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 정답은 3번이죠. 그지? 응. 자, 그리고 D 단락 한번 보면 매미는 목청으로 많은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 암매미 때 날아온 전에 그 봐봐. 자기 목청으로 결국 누구 다른 매미를 모았는데 그 울음에 그 목청에 암매미 때가 와. 그 굳이 왜 암이 왔느냐? 그 암매미 때와 결국 뭐야? 또 사랑을 할 것이고. 그치? 그 사랑 다음에 또 애벌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자, 이 애벌레가 또 다시 뭐야? 몇 년간의 그치? 긴 또 침묵 끝에 그치? 인고의 계절 끝에 또 올라와서 또 뭐 할 거라고? 또 울음을 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22번 문제 보기를 읽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워딩이 그치? 설명이 타당했구나라고 판단하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쟤는 그저 그냥 뭐야 자신의 단단한 목숨을 그치 이 짧고도 단단한 목숨을 그저 그냥 어필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었고 그치 이런 울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을 또 만들어내고 자기는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떨어져 눕는 날 즉 죽는 날이야 그치 그런데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은 결국 뭐야 잃는 것 상실한 것과 같이 반대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역설적이라고 봐요. 맞니? 그래서 요거까지 쌤이 22번 보기 문제를 또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멋들어지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너희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는 출제자들이 이렇게 구성해 놓은 선택지들을 그치 잘 소거해내고 그죠? 선택해내면 된다고 말 그대로.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냥 뭐 인고의 시간을 통해 그지 결실을 맺었다 인 것이지 이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의적이란 말도 안 되고 회의적이란 말 기본적으로 부정, 그지 의심 이런 뜻이잖아. 자, 그 다음에 현실 부정 회의 X. 2번은 지금 2번, 3번은 못 건드립니다. 자, 4번에 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자연물 매미 나왔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뭐야? 자기는 눕고 죽지만 그지 또 다른 생명들을 또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나왔고 자 5번에 가에서는 자연물이 쇠락 오케이 좋아 뭐 눕다 그치 뭐 죽다라는 워딩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무상감 이건 덧없음 허무함인데 이런 쇠락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새로운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쇠락까지 우리가 자 좀 익스큐즈 하더라도 무상감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2, 3, 4번에서 정답이 나올 것인데 2번, 즉 나를 가지고 정답이 나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란 뭐 한다고? 다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데 이게 지금 대개는 뭐 하는 거라고 이제 주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방식 또는 글쓰기 태도, 즉 주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락만 읽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는 나를 가지고 풀리기를 좀 이제 바라는 수밖에 없어. 귀찮지만은 다가 나온다면은 마지막 단락 좀 읽긴 읽어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2, 3, 4번 좀 남겨두고 19번에 3번 선입지, 20번은 지금 1, 2번 선입지를 지금 날린 상황입니다. 다음 22번은 지금 가를 가지고는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 작품을 읽기 위해서 제목을 살짝 봤더니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마 이게 비상문학을 가지고 자 수업했던 학교는 요 내신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 다만 비상문학이 아닌 학교는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이거는 내신식이 아니고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읽어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제목이 미완 아닙니까? 그래서 피기까지는 이라는 게 그치 꽃이야 꽃. 그래서 꽃이 피기까지는 뭐 하겠다는 뭐 행위나 인식이 구술돼야 될 건 아니야. 그치? 어떤 행동을 하겠다,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를 갖겠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시의 내용이 되는 거야. 시상이 될 것인데 대개는 이제 이 시의 제목이 미완성이면 대개는 그 완성되는 그 이제 생략된 이 부분이 바로 시의 내용 전체 주제가 된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22번의 보기 아까 쌤이 각까지만 읽고 나는 좀 스킵을 했었는데 나 한번 보세요. 보기 22번 보기 나 자,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 태도를 반복 변조하면서 모란이 피고 지는 자, 결국 피고 지다라는 거니까 모란이 뭔진 몰라도 이게 뭐 꽃이나 그지? 또 뭐 자연물이겠거니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 지다니까 우리는 개화, 낙화라는 워딩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자연의 섭리 또는 개화 낙화를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탄생, 생성과 지라는 뭐야? 소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연의 섭리 하면 우리가 대개는 피고지다라는 어디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뭐야? 순환이라는 어디 딱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의 학습들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개화와 낙화, 즉 탄생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어떤 섭리, 순환의 원리에 그치? 담긴 의미를 또 역설으로 표현을 해서 감동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자 피기까지는이니까 아직 피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럼 필 때까지 뭐 하겠다? 좀 기다리겠다, 그죠? 또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치? 그래 좀 언제나 뭐 생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 작품 한번 읽어볼 건데 빨리 한번 읽어. 내신식으로.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화자 나왔고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지금 봐봐. 모란도 인덱스 또 스몰 p 나왔으니까 이 모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하겠다고?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 단순하게 읽으면 아까 개화, 낙화, 피고지다의 개념이니까 이 봄이란 결국 뭐? 모란이라는 것이 자, 이 꽃이 피는 그런 계절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모란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지금 화자의 반응 나타나는 서술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화자가 지금 이제 이 바라보는 모란은 기다림의 대상, 소망의 대상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바라는 것. 자, 그런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에요.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인 거야? 모란이 지금 이제 자 피는 날까지 기다리지만은 피었을 때 영원히 피어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치? 왜 아까 우리 보기에서 먹어서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그치? 순환이라고. 그러니까 개화가 있으면 뭐도 있다고? 낙화, 진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 봄을 여의, 그치? 모란을, 봄을 잃은 서울음에, 그치? 자, 그러니까 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그치? 피고 나서 기쁜 걸 둘째치고 떨어지게 된다면 서울음에 잠길 것이다라는 것이 진술을 줘요. 그래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은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버린 뭐한 날이야? 낙화한 날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름의 날입니다. 그리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대요. 그치? 그래서 나는,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뭐야? 기다렸을 때, 그치? 폈을 때의 기쁨이라는. 서운함은 지금 뭐야? 없어졌을 때 느낌이겠지. 굵은문자 위주로만 읽어도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모란이 피면 보람이고 기쁨이지만 떨어져 버린 날은 슬픔과 서운함이 느껴지는, 그치? 화제에 있어서 모란은 좀 가치가 큰 대상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그 원래 사실은 지고 말면 그뿐이야. 왜? 하나의 뭐일 뿐이니까. 뭐 꽃이 피고 진다라는 것은 자연의 뭐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맞지? 자연 현상에 불과하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의 한 해는 1년이거든요. 다 끝난 것과 같은 뭐야? 좀 이제 뭐 크나큰 상실감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360날도 뭐 360이 360이니까 그치? 365일이라고 했을 때 한 해를 섭섭해서 또 운다라고 그치? 그러니까 한낱 자연현상일 뿐이지만 나에게 뭐라는 그 뭐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러면서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거 위에서 그치? 봤던 두 줄하고 똑같은 수미상관. 하지만 변주 살짝 들어가네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니까 봄이라는 게 모란이 피는 계절이었는데 찬란하다라는 봄. 어떤 봄이야? 모란이 개화하는 봄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슬픔의 봄이란 또 무슨 봄이겠어? 슬픔의 봄이라. 그리고 낙화. 그치? 그리고 이걸 찬란, 그 다음에 슬픔으로 묶으면은 이것도 무슨 법입니까? 또 역설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화자에게 계절, 그치? 이 개화라는 제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낙화가 또 이제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그치? 되게 좀 이제 모순적이구나. 이걸 아까 우리 보기 문제 설명에서는 역설이라고 했어. 그치?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사실 뭐 내시식으로 하면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화제 반응 위주, 굵은 글자 위주, 그치? 그리고 보기에 설명했던 텍스트 워딩들 위주로 판단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 위주로 좀 읽었기 때문에 4번, 5번 한번 해볼까? 4번에 나는 서름에 잠기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 22번 4번 선택지입니다. 자 현재형으로 보람 서운해 무너지거나 섭섭해 오는 것은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름에 잠길 것이다 하고 그치? 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노?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지금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뭐죠?
이게 을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지 관용사용적으로 좀 접근하면은 이게 현재가 아니고 미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원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운다라는 표현들은 이게 지금 이제 현재적 시제라면 오히려 요거는 사실 내가 그래서 아까 타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요 수능 완성 문제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되게 좀 문제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계 때문이라도 정리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4번 선택지와 같은 이런 이제 오답 구성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뭘 건드려 버렸어? 이게 사실 내용을 건드려 버렸거든. 근데 이 평가원 보기 문제는 이 따옴표가 있는 부분하고 있잖아요. 항상 선생님이 이거 끊을 때 요렇게 지금 이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지 사실 또 뒤에 또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끊기지 않고 얘네가 없고 요 지금 선생님이 두 개 지금 슬러시 빗금 친 거 갖고 요렇게 좀 호응을 시켜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아주 이제 안에서도 협소하게 디테일하게 좀 찢어버렸단 말이야. 요렇게는 평가원에서 안 된다고요. 문제 퀄리티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형 아니고 미래형 아니고 사실 뭐 수능 바꾸라면 이제 만약에 옳은 말로 바꾸라면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치 모란과 관련된 화자 정산의 태도를 변주는 변형해서 반복한다는데 그래서 앞에 잠겼다 기다린다 무너졌다 소속하다는 것이 변형해서 반복하는 건 맞다 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런 찌질한 부분들 세부적 부분들에서 이제 오답을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사실 문제 퀄리티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뭐라는 피고 지는 자 봐봐 여기까지 끊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역설 맞고 이거 역설적 표현 맞고 그 다음에 이 역설이라는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다고 낙화와 그치 개화라는 거지. 자연의 섭리 핌이 있으면 짐이 있고 짐이 있으면 핌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냄과 동시에 모란이 필 때 또 기쁨 질 때의 슬픔이라도 정서 역설적 지금 뭐야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지. 맞지? 그 요즘은 딱 호응이 딱 된단 말이야. 근데 정답인 이 지금 이제 틀린 말 4번 선택지는 너무 좀 찌질한 문제, 찌질하게 그지 정답을 좀 구성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답 4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 한번 볼까? 그럼 2번 선택지에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화자는 그저 뭐 알고 있을 뿐 모란을 관찰하고 모란 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그치 그리고 졌을 때 슬픔을 얘기하고 있을 뿐 이 모란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 속성 비판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럼 2번이 안 된다면은 다를 가지고 정답이 나온단 말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지문 읽기 전에 뭐부터 마지막 단락부터 먼저 읽고 풀면 된다라고 일단 놔두고 갑시다. 그 다음에 21번 나 단독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냥 봄이 아니고 나의 봄이니까 보다 좀 어떻게 자 나라는 것이 화자의 봄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계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냐. 그 다음에 2번에 비로소 봄을 여기 설움에서는 자 봐봐 이게 잘 들어야 돼. 자, 모란이 떨어진 순간부터 봄을 여였다, 잃었다라는 인식까지 좋다 이거야. 그치? 여의 서름, 그치? 봄을 잃은, 그 다음에 봄을 여인 것, 서름, 그치? 자, 좋은데, 5월 어느 날도 아까 우리가 어떤 날이었어요? 모란이 떨어진 날이었어. 만약, 그럼 5월 어느 날도 화자가 지금 뭐 하는 날이야? 되게 슬퍼하는 날. 그치? 봄을 잃은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야? 빨리 지나가기를. 그치? 그런 화자가 뭐야?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 서술어 지금 뭐라 되어 있어?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다. 그치?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5월 어느 날이 아니고 월안에 피는 5월의 앞선 계절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되니? 예. 자, 다음에 3번 선택지. 천재 뭐라는 자취도 없어졌다. 흔적도 없어졌다.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서운함하고 연결하고 호응되고 있죠. 4번에 급분. 자, 그러니까 봐봐. 모란이 졌을 때 또 바랄 것도 없는 화자의 허망. 그렇지 이게 모란은 졌어. 그럼 이건 자연현상이야. 내가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치? 하지만 나의 뭐는 더 크다고 해서 우리는 아까 상실감이 더 크다. 그치? 공허함, 허망함 이런 워딩하고 내가 지금 판단한 워딩하고 여기는 허망함하고 오케이 맞아 그럼 일치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타당해 라고 평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희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에 360날은 그렇지. 자 모란은 지고 말면 급분하고 그치 내 한 해는 다 끝나고 또 360날 마냥 또 섭섭해서 운다. 360날까지 360날은 또 뭐야? 다시 피기까지의 어떤 기간 시간을
그치? 그래서 기다려야 할 시간, 요런 같은 말인 거죠. 그 정도 호응되니까. 그러니까 다만 2번 선택지는 5월 어느 날을 기다린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월 어느 날은 져버리는,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자 소멸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18번 문제 지금 이제 그 다에 대한 진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나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점에서 마지막 단락 한번 빨리 한번 보면, 자 다못 한 그루의 나무라도 큰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자 그래서 입맛을 다시면 낮은 과목 사이 주춤거림보다는 빈마음 빈기쁨으로 오직 시원한 바람이 들고 난 그치 옛나무 아래 뭐 이제 그늘을 그치 거느림이 걸음이 얼마나 더 고상하겠는가라는 거야. 뭐 여름에는 이러하고 그치 가을에는 이러하고 얼마나 풍성한 추수리 막 느낌표 지금 뭐 영탄적인 편들도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자 18번에 3번에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인간의 노력입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나무 그지 이런 나무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그지 긍정하는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보다 그래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내가 아까 B는 좀 스킵을 해버렸는데 3번의 B는 고통스러운 과거 안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4번의 B는 누리고 싶다는 게 뭐야? 피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기다리는 대상이다. 그치? 누리다. 그래서 4번의 B 될 것이고. 그럼 이제 C는 지금 모르지만 D를 판단했을 때 지금 4번과 5번의 D는 지금 뭐라고? 자, 5번의 D.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뭐뭐하고 싶다로 지금 호응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뭐뭐하고 싶다니까 이것도 소망과 바람의 맥락으로 본다면은 20번도 4번 선택지가 맞단 말이지. 누리다, 소망하다, 바라다. 그치? 그러니까 선택지 설명이 옳고 그른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걸 다 해석하고 앉아있겠다? 그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야. 알겠죠? 그리고 23번 문제인데 요거는 그래서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자 이런 지금 자 수필이나 소설의 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들은 다 뭐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그치? 이게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고 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락별로 또는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2개 내지는 3개 단락을 하나의 묶음으로 그치? 만들어서 끊어가서 풀면은 충분히 소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지 나무는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나무에게 주는 것은 그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치? 거의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인도인의 어떤 이야기가 그치? 담겨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번 선택지 같은 경우 내가 이제 5, 6 문단을 끊어서 갔다고 했을 때 집 마당에 심긴 나무에 열린 열매를 통해 천의 하늘의 어떤 뜻을 따르고자 했던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단데 자 요거는 우리 166페이지 7페이지 걸쳐서 있어. 그래서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은근히 또 자 페이지가 구분이 되는 지점에서 은근히 의식이 끊기기도 한다고.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0자 우리 몇 페이지야 이거 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 얼마나 쉽게 거룩한 일인가. 이 마당 우리 마당의 그전 주인도 그 파이리아와 같이 천에 순하려 마당에 과실씨를 묻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락별로 끊어서 가면은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거가 돼요. 그래서 후술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내가 끊어 문제풀로 갔다 하면은 안 읽어도 되는 거야. 맞지? 물론 뭐 한 단락 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한 단락 해봤자 더 되나? 4줄밖에. 맞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셔. 수필은 우리가 막 추론하고 이해하고 그치 뭐 동의어 찾고 그런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짜로 마지막 단락에서 그치 글쓴의 주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캐치하고 내용 확인하는 문제 나오면은 2-3개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그치? 짧게는 한 단락도 상관없다. 긴 것들은 끊어서 내용 확인 하자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7년 연속 수필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극수필 묶어서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제 극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나 싶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극갈래 뭐 이제 뭐
전우치, 제일 뭐 최근에 나온 뭐 전우치 또는 뭐 오발탄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온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갈래보다는 뭐 올해도 수풀이 나온다면은 문제 패턴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질문 현대소설 할 건데 아마 여러분 현대소설 요 작품이 꽤나 읽기가 좀 까다로웠을 법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제목이 두꺼비야. 그럼 얘도 아까 현대시 마찬가지로 매미가 나왔듯이, 그치? 자, 두꺼비 나오면 또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현실과 관련된 거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기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두꺼비에는 외국을 떠돌다가 귀향한 동포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진, 요런 지금 상황에서 자, 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불우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럼 이제 일단 외국을 떠돌다가 귀향한 동포가 누군지, 그치? 그 다음에 특히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거나 또는 거처에서 아예 뭐하는 쫓겨나는 또 빈민들, 그치? 자, 가난한 사람들의 불안정한 처지.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빈민을 외면하는 또 집주인의 또 이기심. 그것도 뭐야? 또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와 그리고 또 그런 가난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또는 가난한 자의 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치?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지. 일단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 갈등. 또 집주인의 사주를 받아 새빵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친구조차 속이고 이용한 또 브로커. 어쨌든 간에 이제 브로커 집주인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그치? 또 빈민들에게 또 뭐야? 그래,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친구를 또 속인대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세태. 어쨌든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태. 그치? 그걸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빈부격차. 그 다음에 도덕성의 부재와 같은 해방기 혼란상을 드러내고 있다. 해방기니까 1945년 전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지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대립 속에서 또 이제 이 민중들의 또 삶은 또 이제 어떤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그치 팽배해지면서 이기적이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빈부격차는 또 이제 극심해지는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주제인데 독특하게 또 자 이런 브로커 같은 것들 또 고용해서 한다는 점. 내가 봤을 때 이거 두꺼비라는 작품 꽤나 좀 중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 3개짜리라면은 1개 반에서 2개 정도로선 줄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좀 중요한. 왜냐면 앞에 2년 동안 현대소설이 다 비연계로 나왔었어. 곧잘 계속해서 고전소설이 연계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변주를 좀 준다면은 현대소설이 연계되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소설 한 7, 현대소설 7, 고전소설 한 3 정도의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1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이 두꺼비라는 작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읽었을 때 되게 좀 이게 앞부분 줄거리 아무리 있어도 인물 간 관계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왜 시작과 동시에 큰 따옴표가 나와버렸거든. 큰 따옴표가 나와버리면 발화 주체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앞부분 줄거리가 있어도 이게 발화 주체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어쨌든 간에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자 원래는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셈이었다면 논리적으로 풀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기호 5개짜리 기억부터 미음하고 지금 호응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읽고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기억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단어도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도 판단을 해두면 돼요. 선생님 한번 판단하는 거 보여주고 잠깐만 쉴게요. 자, 새빵 사람들이 거주지에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어떻게 좋아서 왜 쫓겨나겠어? 아까 집주인 같은 사람들이 그치 자기들 어떤 뭐야 이익을 위해서 그치 사람들 내쫓는 것을 외면하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새빵 사람들 입장은 불안정하고 불우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빵 사람들과 현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집주인 아까 위에서 그치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한 칸도 내주지 않으니랑 이 사람 새빵 사람들과 현세니까 적어도 한 2, 3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방이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니까 그치 이기적이다 호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쫓겨나니까 부르. 3번에 도덕성이 부재한 두가비를 실뱀과 동일시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요것도 사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일단은 자 우리가 뭐 친구조차 속이는 부정적 인물에 대한 반감 오케이 뒤에 뭐 이제 두가비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집주인을 도와주는 뭐 브로커 요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실뱀과 동일시한다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뱀이 과연 두가비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인덱스 같은 거 매겨져 있으니까 가서 뭐 하면 돼?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1, 2번 같이 확실한 논리로 그치? 풀 수가 있는 선택지들은 넘어가면 되지만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굵은 글자 기호로 돌아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그 기호만 근데 딸랑 읽으면 안 돼요. 굵은 글자 딸랑 읽으면 안 되고 위에 한 3-4줄 정도, 밑에 한 3-4줄 정도는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만 내가 한번 읽어볼게. 다 봐봐. 170페이지. 오른쪽 지문 위에서 3번째 줄입니다. 자,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가비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럼 악의 주체는 현세야. 맞지? 그리고 그저 이놈은 이제 두가비겠지.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악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래, 현세라고 했는데 실뱀의 악은 그치? 결국 실뱀은 누구? 현세를 가리키는 건데 두갑이라는 워딩을 그치? 넣어놨으니까 3번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목이 두꺼비. 그리고 두가비가 지금 뭐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두꺼비. 그래서 이 두가비가 그치? 두꺼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작품 우리 은혜 갚은 뭐 두꺼비 있잖아요. 그치? 뭐 콩지 파치지 뭐 하면은 뭐 저기 뭐야? 뭐 깨진 뭐 항아리 같은 거 몇 가지 막 그랬단 말이야. 은혜갑. 여기서는 오히려 은혜갑지 않고 막 이제 두꺼비, 그치, 독두꺼비 뭐 이러면서 그치 되게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두가비가 아니고 실뱀의 악에 지나지 않았다의 악의 주체는 현세였기 때문에 두가비가 들어가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치? 자, 그럼 4번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가짜 돈이 많이 유통되는 현실을 통해서 가짜 돈이랑 결국 뭐하는 사기치는 거 거짓 속임수 아닙니까? 그치? 호응하면 되는 것이고. 5번에 음식 냄새를 풍기는 두가비. 그 다음에 속이 빈 현세의 모습이 대비됨으로써 그렇지 많은 것을 먹고 그치 부유한 그 다음에 좀 비어있는 그치 자 빈곤한 그래서 현세 모습을 통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브로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해관계 극심한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도 두가비가 그치 현세를 걸려먹는 브로커 그리고 그래서 이용당하는 친구는 바로 현세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논리로 잘 안 된다면은 지문에 그죠? 돌아가서 확인해서 빨리빨리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은 두꺼비니까 이 두꺼비가 두가비와 같은 거지 이기적인 집주인을 그지 이렇게 이제 서포트하는 집주인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면 결국에는 같은 어떤 불효의 인물 아니겠느냐 이기적이면서 그지 이해타산적인 그래서 4번 스레지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요건 이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소설의 내용 확인하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했더라? 소설의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수필처럼 뭐해라? 끊어가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수필보다는 내용의 어떤 흐름, 호흡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또는 중략 부분이 있으면 끊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쌤은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선택지를 몇 개 소고하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풀리더라고.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본문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지? 잠깐 마십시다. 두꺼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작품이니까.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 나오는 인물 간 관계. 자, 그리고 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상황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잘 좀 읽으면서 한번 잡아가 보자고. 그래서 현재는 자,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타양에 살다 그지 돌아온 인물 현재.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날 지금 신세가 된대. 그래서 어느 날 현재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우리 이제 두가비를 만나게 돼. 이 두가비는 어떤 집주인이 새빵 사람들을 내쫓으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현세에게 거짓 연극, 사람들 내쫓기 위한 동참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비는 현세에게 그 집을 구매할 사람인 척해서 새빵 사람들을 내쫓으면 방 한 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이거지. 그 대가죠. 연극의 대가. 자, 어쨌든 이를 믿은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며 새빵 사람 내쫓는데 뭐 한다고 석세에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세라는 인물 나왔고 이런 현세에게 그치 두가비가 제안을 한다고. 그치 그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뭐하게 연극을 그치 하게 되면 방 한 칸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가비 위에는 어쨌든 집주인
있고, 그치?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자, 이 세입자들을, 그치? 세팡살이라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현재도 어쨌든 그런 세팡살이라는 사람들과 처지는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친구가 지금 이렇게 제한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큰 따옴표로 시작하니까 발화 수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힌트가 없진 않았어. 없진 않았다. 어떤 점에서? 우리 현재가 어디에서? 만주에서 왔다고 해. 그 우리가 흔히 만주, 뭐 북한, 뭐 그쪽 그 더 이북 지역 아닙니까? 아, 북한말 쓴다.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줄 할 거예요. 구개음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맥락상 현재로 잡고 시작을 했으면, 그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도 밑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잡고 가면 된다. 자, 어쨌든 아니 선생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지비야 그저 얻으셨죠. 그러니까 사신지비야를 통해서 그 집을 지금 사는 척했던 게 바로 위의 현재고, 그지? 그래서 말하는 선생님은 바로 이제 상대방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잡아가도 된다. 자, 어제도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15,000원씩에 팔렸죠. 그런데 비기면 그저지 뭡니까? 그러니까 15,000원보다 한 칸에 뭐야? 또 좀 저렴하게 팔았다 이거네요. 어쨌든 그거 다 선생님 복이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사게 사셨다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집에 매매에 지금 영향을 끼친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별별 수단을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제 그만큼 뭐 했다? 노력을 했음을 좀 어필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도 일이 성사만 되게 하느라고 저편에서는 일전 한 번도 못 받았었죠.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로 오신 선생님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도록 하느라고 새빵사돈을 다 빡내는데 얼마나 또 속을 썩였는다고요?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그만큼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걸 어필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도 그날 같이 가셨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정말 이번에 확실 뗐습니다. 확실 뗐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로 새빵사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가 좀 내보냈다 이겁니다. 예,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어떤 업체 요즘 말로 치면 그치 복덕방사하는 것 같은데 그 다 선생님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두 번째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자기의 던제 노력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노력을 떠나서 이제 약간 뭐이기도 한 것 같아. 생색을 내는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자,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것을 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이렇게 매매가 됐고 매매를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하는 인물이라면 뭐야 이거 복비,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돈을 좀 더 챙겨달라는 거 이런 것도 어필인 거야. 그래서 새빵 사람들 내보내는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래서 집주름이라는 워딩이 뭐라고? 그래, 이 매매에 있어서 그치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업체 그 공인중개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치면. 그래서 자, 그렇다 해도 그렇지 그 양반이 노력했다 쳐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이 또 보면 어이프리를 일종의 뭐 이제 수수료인 것 같아요. 이 수수료를 자 받은 건 물론 새빵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 준 사까지 모두 두가비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실제로 노력에 의해서 그지 메일이 됐다 쳐도 저쪽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 그지? 요거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이제 2년 전 수능이 나왔었잖아.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자. 집주인 나오고 뭐 두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해서 다 3인칭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지금 이제 자 또 더군다나 현재 이제 그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야.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한단 말이지. 단순 제말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면 선생님이 따로 필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 여러분 읽어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두섭이랬다. 두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주인이라든지 같은 다른 인물들의 심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치? 즉, 이런 전지적인 능력이 그치? 누구에게만 발동하고 있다. 특정 인물에게만 발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요때 이 특정 인물 우리 뭐라 부른다고? 마치 서술자가 이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그치?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포커싱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치? 그 인물을 초점하자라 부르고 정확하게 내줘 우리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쌤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때 자, 우리는 전재민이 아닐까? 라고 그죠? 자, 현재가 물으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을 어디 전재민이고 전재민 아니고 했습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전재민이 뭐 전란과 재난에 의해서 그것이 피해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수다 한식 솔에 식구가 자그마치 14시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고는 이 늙은 것 혼자 집주름. 자, 다음에 그나마 조금씩 보태던 아들 녀석은 턱 알아놓지를 않았어. 아이고 그런데다 그제도 며느리가 몸까지 풀어놨으니 요런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몸까지 풀어놨다. 이게 뭐야? 아기를 낳다. 그렇습니다. 몸을 풀다 해산하다. 그치? 그래서 자, 아기를 낳았어. 자,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 어쨌건 뭐 앓는 사람 죽소리나 하고 원래 사람 자기 아들 위해 죽이나 몇 술 떠먹이고 그리고 애어미 그치? 우리 며느리 또 이제 해산했으니까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야지 않겠소.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지금 봐봐. 자, 아까 첫 번째 우리 집주름 영감의 멘트에서 뭐가 느껴졌다고? 자신이 이 일을 메이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치?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생색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자신의 현재 처지 가정사를 들먹이면서 결국 또 뭐야? 결국 그 목적은 좀 더 생각해달라. 그치? 저 수수료 좀 더 달라. 이런 뜻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는 늙은 집주름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총연이 되어 있었다. 뭐, 삶도 팍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빨이나 사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치? 현재는 집에 누가 있다는 뜻이야? 임산부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미역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어쨌든, 좀, 현재의 시선에서 지금 서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 집주름에 만약에 이때 집주름은 그치? 현재가 돈을 더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가 뭐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은 일반적인 전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하면 됩니다만 그런 진술은 안 나오고 이 와중에도 현재에게 포커싱되어 있다라는 점.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전적 작가 시점이지만 지금 서술자 또는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이지만 특정 인물의 시선에 맞춰져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그래서 현재는 문득 자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현재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 자, 이번 집 매매의 내막 무슨 뜻입니까? 이건 결국 다 뭐였다고? 세입자들 내쫓기 위한 뭐였다? 가짜, 거짓, 연극이었다라는 걸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약간 자기도 뭐 했던 거야? 좀 찔리고 그랬던 거지, 그지? 왜? 실제로 뭐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름 영감에게 뭐 수수료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사실요 여기 너무 힘쓰지 마세요. 이거 사실 없는 얘기 거짓이에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은 양심에 뭔가 또 가책도 느끼고, 그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저렇게 뭐야 저렇게 뭐 하는데 애원하는데 그치? 돈 좀 수수료 좀 더 달라고. 근데 메이드가 안 되면은 수수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치? 요런 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현재는 그럴 이야기를 할 경황이러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뭐야 좀 지친 것 같아 이 상황에. 그치? 자, 그래서 현재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까 집주름 영감은 다급한 거야. 왜? 이 사람 돈을 안 주고 그냥 갈까봐. 그치?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보통 구문대로 수수료대로 1푼만 친대도 1,000원이면 10만원에 대한 구문밖에 더 안 되지 않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1푼 이거 야구전 지금 몇 할 몇 푼 할 때 그치? 요 푼은 한 자리, 그치? 할은 우리 그 10의 자리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1푼이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야. 뭐 10만원에 1%가 당연히 1,000원이잖아, 그치? 뭐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수수료 1% 가지고 뭐 하냐 이거죠, 그치? 그래서 현실적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고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두가비가 말한 찰거머니라는 말과 잡아뗄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아마도 이 두가비가 말한 찰거머니라는 뜻은 뭐야? 이 집주름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로 뭐 물면 안 놔주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그보다도 이제는 그냥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없는 거야. 약간 자기 제 양심도 좀 찔리고 그치?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해. 그런데 이 현세의 태도가 그냥 걷기만. 그러니까 사실 이 집주름 영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냥 태도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걸을 뿐인데 이게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 같이 보였던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럼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약 파토 내고 갈까봐 집주름 영감 입장에서는 이제 타건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그럼 다시 잘 생각하셔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더 이상 이제 차이가 왜처럼 안 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지금 뭐야? 집주는 영감을 이렇게 뗀 겁니다. 그 혹을 뗀 거죠. 하면서 구벅구벅 절을 하는 그리고 중략 나왔다. 그래서 중략은 어쨌든 간에 장면의 전환 기능, 그지? 플러스 우리에게는 뭐하라? 한 호흡 끊어라. 맞지? 중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음이 단락상 내지는 길이상 중간 즈음에서 이제 한번 끊고 가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러면은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오른쪽 하단에 자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과 대화 중심 뭐야? 따옴표 나왔거든. 큰 따옴표 그지? 대화 중심 맞습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 사실 우리가 지금 중략 이전 장면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몰라요. 스킵할 건데. 자, 3번에 사투리 구사하는 인물 그치 나와서 현실감 그렇지. 현실감, 사실감, 현장감, 토속감도 주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구체적 묘사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익숙해주고 5번에 5번 서식 별표 치세요.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 맞춰 그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기. 이게 바로 제한적 전적 작가시죠. 그치? 또는 선택적 전적 작가시를 부르는 거라. 2년 전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과 4번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기 문제를 읽고 왔기 때문에 그치? 뭐 실뱀이라든지 뭐 두꺼비 그치? 이런 것들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small a가 있는 그치? 그 페이지 바로 24번 문제 바로 위에 옴두꺼비 같은 거 두꺼비 같은 거 두꺼비 같은 거 두꺼비 같은 거 옴두꺼비 같은 거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강조한다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그치? 악랄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눈치껏 우리가 잠깐 실뱀이라는 워딩에서 그치? 그럼 비유 두꺼비도 비유 오케이 좋아. 성격을 드러내는 비유하는 표현이구나. 정답으로 4번으로 넘어가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주는 영감이 현재 구문을 돌려주고가 아니고 더 올려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2번에 자, 현세는 집주는 영감에게 집을 구매하게 된 실제 이유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가 충동이 생겼으나 털어놓진 않았다고. 3번에 집주는 영감은 구문을 올려주면 내보내겠다가 아니고 지금 내보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해? 구문을 좀 더 해달라. 이른 다 메이드가 됐다고. 이제 매매가 이제 체결만 되면은 이제 구문을 받게 되고 구문을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얘기. 그래서 1, 2, 3번 좀 스킵이라. 그럼 이제 여기서 4번, 5번 남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 융통성 있는 친구들은 4번, 5번의 내용을 좀 숙지를 한다 이거야. 중요한 두 장면 둘 중 하나는 뭐야? 나오고 둘 중 하나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나오는 걸 찾는 게 빠르지 않겠어. 그지? 자, 그래서 현재는 집주인에게 얻기로 한 바를 얻지 못한 대가. 얻지 못한다. 만약에 얻지 못하고 1,000원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건 맞는 말,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에 자, 현재에게 집주인의 사정을 전하면 다른 방을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다. 그지? 집주인의 사정 알려주면서 다른 방 알아보라고 말한다. 요 내용 둘 중 하나는 맞고 틀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 숙제해뒀다가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치? 바로 나오는 순간, 이거는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후 장면 간단하게 읽어볼게. 봐라. 그런데 말이야, 자네한테 미안한 일이 좀 생겼네. 에? 자,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해. 왜? 저 다른 게 아니고 주인집이 자네가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 결국 뭐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거짓 연고 교정 방 한 칸 주기로 했었거든. 그치? 근데 이게 메이드가 안 됐다는 거야. 자, 그런 과정에서 무너져 내려 섬뜩. 바로 이제 어느 정도는 뭐야? 통수를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두가비는 바지리 포켓에서 10원짜리 한 묶음을 그런 현사표 내는. 그래,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걸 보내대. 정말 안 됐어. 좋은 일 하다 자네한테 내래. 원망 듣게 생겼어 하고 현세를 살펴보더니 아이고, 참에는 500원을 내놓지 않겠어? 그래서 근데 끊고 갔으면은 하수라고. 왜? 아직 큰 다운편 안 다쳤잖아. 다친 데까지 읽어봐야지 그래도. 그치? 그래서 돈 얘기 나오니까 이게 500원으로 끝나면은 5번이 정답인 것이고 25번이. 그치? 1,000원 내면 정답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이 돈이나 500원 바래도 그런 수많은 광대 노름할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이 여기서 나는 현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당신 눈에는 500원이 대단해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도 이런 돈 없이도 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줬지. 그랬더니 500원을 뭐 했다고? 더 내놓구만. 얼마야 그러면? 1,000원. 그제 방 한 칸 대신에 결국 뭐로 바뀌었다? 돈 1,000원으로 바뀌었다. 정답 25번에 4번 이렇게 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좀 봐봐. 우리가 작품을 내가 늘 얘기하면 뭐 꼼꼼 읽고 뭐 분석 그거는 뭐 내신할 때 공부하는 방법들이고 우리는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그치? 이 지문 속에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하고 호응하고 타당한지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효율적.
자, 그리고 후술된 내용은 쌤 따로 안 읽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옴두꺼비 같은 것 하면서, 그치? 막 비난을 퍼붓는, 그지? 뭐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고, 뭐 후술된 내용에 따르면은 25번의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야? 두갑이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직접 알아보라고 하지 않고, 그치?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번의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 선택지, 그치? 자, 옴두꺼비, 두꺼비의 의미는 결국 타인 이용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해타산적 인물들. 누구? 집주인과 누구? 두갑이, 두꺼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였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주봉전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수능특강 쌤이랑 수업할 때 고전소설 옥소전 기억납니까? 그 옥소전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부자가, 그치? 전쟁터에서 어쨌든 이산한 상황이었는데, 그치? 전쟁터에서 뭐 하게 됐다고? 극적인 상봉, 제외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때 그 매개가 됐던 게 뭐였니? 옥소, 퉁소, 그지? 제가 그냥 쉽게 필이라고 표현할게요. 요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에서 이런 이산 모티프가 많이 나오는데, 이산 모티프 할 때는 항상 이런 뭐야? 가족 간의 관계를 뭐야? 확인할 수 있는 징표, 매개가 등장한단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일단 주봉전 제목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주봉이라는 인물이 뭐 중심 인물이다, 요 정도였던 제 정보만 제시할 뿐, 큰 내용을 뭐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혈육 찾기. 이 혈육 찾기 결국 뭐다? 그 이산과 상봉 모티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문학사 그대로 재생산되는 모티프 32번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주봉전은 3대 걸친 가족의 비극과 그로 인한 한이 주봉의 아들 해선에 의해 해송되는 이야기로 인물들의 어떤 혈육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자, 특히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가 이제 뭐야?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수록된 부분들하고, 그치? 선택지 설명한 내용을 호응시키는 장면인데, 인물 간 관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있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상봉을 또 암시하는. 그 다음 두 번째, 이부인이라는 말, 우리 주봉과 해선 나왔고, 그치? 이부인의 혈육 찾기 의식이 인물의 정체 확인과 가족 상봉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분의 혈육 찾기 의식, 생각, 이런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해선이 비극적 성장사를 알고 복수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도 혈육의 점이지, 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선이 그지 비극적인 성장사,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누구의 자식이 되고 누구의 다른 사람 손에 길러지면서, 그지? 그 사람이 사실 우리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런 존재였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초현실적 세계이기, 조력자 도움과 같은 이런 요소들도 작품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그치? 요런 소스들하고 지문의 내용하고 호응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1번 선택지 보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버려진 해선이 가족의 원수인 장취경을 자기의 부친 아버지를 여겼다는 거. 이건 뭐야? 비극 아닙니까? 맞지? 그래서 비극적 성장사. 그러니까 원수를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 그죠? 그 원수의 손에 길러졌다는 거지.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원수인 이제 아버지로 여겼던 인물을 다 처치를 하고 끝을 냅니다. 주봉에 또 옥황상제 나왔다, 초현실 나와야 되고. 그지? 그리고 12는 계집종에서 그리고 도적의 속을 벗어났다. 어쨌든 도적의 속을 벗어난 거 당연히 뭐야?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력자의 도움. 그지? 딱딱딱 된단 말이야. 3번에 처음 만난 주봉과 해선의 연주를 듣고 팔관대사라는 제3자야. 자, 보니 부자 아니면 사제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은 지금 뭐 하는 건데, 둘의 관계를 뭐 합니까? 어딨노? 암시한. 그치? 그런 장면을, 그 제3자 주변인이. 여기까지는 아무런 지금 논리적인 그지 뭐가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4번 선택지 같은 거 봐봐. 이 부인이 주봉과 해선을 접대하면 선물할 것이 없어 이 버선으로 정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버릴 때 자신이 남겨둔 단서를 그리고 버선을 매개로 확인하려는 혈육찾기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버선이라는 것을 그지 지금 보이는데, 이 버선이 뭐가 아닐 수 있다고? 가족의 징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점. 그지? 다른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선물할 것 없어 이 버선으로 정을 표하는 부분이 뭐 되어 있겠어? 이 작은 따옴표니까 굵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찾으러 가면 돼요. 그래서 자 172페이지에 자 오른쪽 지문
부분 찾았나? 라지 B? 라지 B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 자, 라지 B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내 가정과 혜선이가 틀림없다. 근데 이게 작은 따옴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 이 부인의 내면이란 말이야. 그치? 자, 짐작인데. 근데 분명히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지? 약간 의심. 그래서 다시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하늘이 감동해서 다시 살려 보내준 거일 수도 있어. 그게 뭐 해보는 거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두 사람의 거주를 알려고 일단 섭실방으로 맥락상 뭐 손님을 이제 뭐 맞이하는 방이겠죠. 그래서 그러고는 그렇지. 거주를 알려고 버선 두 켤레를 그지가 어디 사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치? 자,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버선 두 켤레. 그러니까 여기 나는 선물할 것 없어. 이 버선으로 정을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맞지? 이것은 저 사람들의 지금 일단 지금 저 사람들이 뭐를 하긴, 거주도 거주지만은, 라지비부터 우리가 잠깐 읽었을 때, 정체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맥락이 아니냐. 그치? 그래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봉이 받아 보니까 옛날에 자기 부인이 만들어줬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어찌 몰라 보이면 이런 내용 나온 거 봐서는, 사원서 넥지 어때? 맞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5번이란 말이야. 5번 한번 보세요. 자, 5번에, 혜선이 자신의 발가락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부인의 반응을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복수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가족의 비극과 그로 인한 한을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 발가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혜선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이 길에 가는 길에 수적인, 그치? 지금 너희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장추경을 만나서 그때 물에 빠져 죽고 너를 절에서 나왔는데, 그치? 그때 혹시나 살아서 보게 된다면, 그치? 확인할 내가 증표가 없으니까 그때 엄마도 좀 웃긴 엄마지. 발가락을 부러뜨려요. 발가락을 부러뜨렸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내가 간략하게 좀 이제 읽었는데, 금방 읽은 내용에 따르면 복수 주체가 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정말 내 발가락이 왜 이러냐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라 모시는 그놈이 우리 집안의 원수였구나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선후관계가. 그래서 물어보는 그 이유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치? 물어보는 과정에서 엄마의 답을 들었는데 그 엄마의 답변 속에 우리 집안의 원수가, 그치? 누구인지가 드러났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복수의 주체가 그제서야 되겠죠. 이제 물어본 이유는 이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이제 집안의 원수가 누구인지 인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 라는 것이 이런 진술은 부적절하다라는 거. 그지? 요거는 선택지 잘 뽑혔죠. 맞죠? 저 4번, 5번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1, 2, 3번까지 논리 문제 없거든. 그럼 나머지는 가서 확인하면 돼요, 얘들아. 알겠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그런 평가원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능 완성이라서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올 수는 있는데, 아까 현재형이니 미래형이니 바꿔내는 것처럼 평가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봉이라는 인물하고, 그치? 혜선이라는 인물하고 뭐를 매개로 만나게 된다고 우리 보니까 30번 문제, 그치? 옥소와 옥저와 탄금. 그래도 서술로 보면 불러보라면 이런 얘기하게 된 거지. 그래서 혜선이가 마음속으로 저거는, 그치? 나 말고는 그치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참 신기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둘을 보고 또 닮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우리의 관계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A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혜선이가 그치 혼자 짐작하는 장면. 그래서 요 A, 라지 B로 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말하기 방식 문제입니다. 그치? 그런 점에서 라지 B까지 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지 A만 가지고 충분히 소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거를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29번 정답이군. 29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별개로 듣게 된 이야기, 주봉의 이야기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그치? 조합을 해서 우리 둘의 관계가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근데 혹시나 여기서 소거가 만약에 안 되는 선택지가 하나 있었다면, 혹시나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의 현실성 판단. 현실성 판단 밑으로 한 거 볼래? 현실성 판단은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거든. 결국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뿐이지, 그치? 현실, 비현실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성 판단을 둘이 어떤 이제 이 관계로 이제 치환해서 읽었다면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야. 너무 주관적 해석이 돼버려. 이것을 말하는 현실성 말 그대로 현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치? 그러니까 팩트란다. 이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의구심인데 이것은 단순 우리들의 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이제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만약에 좀 헷갈렸다면은 1번은 자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드렸고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나갔을 때 30번은 당연히 옥석 한거로 좀 뭐 했어? 둘의 관계를 또 매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번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고 28번도 내가 임으로 뭐 할까? 이게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인데 지금 중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선 페이지에서 그지 오른쪽 지문에 한 10번째 줄 정도까지 추가로 더 읽거나, 그지? 또는 의아스럽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대사별로 여쭙기로 하고 부탁했다. 그 대사가 부탁대로 찾아가 묻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니까 잠깐 끊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끊어서 28번 문제로 돌아오면은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럼? 만조백관이 주봉과 자리다툼 끝에 해평도사직을 넘겨준 게 아니고 주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해평도사직으로 보냈단 말이야. 이거는 좌천이지. 그지? 그런 점에서 좋은 자리 다툼이 아니고 이것은 시기질투에서 물려나게 돼.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사실상 있잖아. 이거 28번 문제는 절대로 이제 이 전체 흐름, 전체 호흡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런 문제들은 알겠지? 단락단락이라든지 또는 의미 단위별로 끊어가거나 또는 중간 부분쯤에서 끊고 가서 풀면은 훨씬 수월하다. 그 다음 29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이니까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소거 가능합니다. 30번은 기능이니까 옥석 탕금을 매개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치? 그 사건만 보면은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중간 부분 이전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31번은 금박쌤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1, 2, 3번까지 논리로 푸는데 이상이 없었다. 4번, 5번은 좀 내용이 필요했다면은 그 부분 돌아가서 확인을 전으로 잠깐만 하면 전체 지문을 다 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시가인데 사실 뭐 고전시가 문제는 여러분 뭐 워낙 제 익숙한 작품, 그치? 자, 우리 또 송민곡이 나와요. 그 더군다나 내가 내신 때 송민곡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34번 문제에서 이 송민곡에 대한 어떤 이제 배경, 그치? 창작 배경,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어떤 그 구성상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해서 읽어내는데 아까 내가 그 11시 오전 수업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온 고전 시가들은 대개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 우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제 그 재작년하고 고전 시가가 그 연계가 됐단 말이야. 수능 특강에서. 그때 자 평가원 수능에 나오는 고전 시가는 연계가 되더라도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아래아식 표현들은 없어요. 중세식 표현들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본뜻도 한겨이고 이건 그대로 나올 수 있어. 한겨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이별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두마피 정해서 이별이라고 다 던져줍니다.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다만 3인곡, 송민곡과 같은 이런 좀 정철 작품들이 좀 평가원 지문에 이제 사실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잘 안 나왔었어. 그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그치? 윤선도 정철하면 그치?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작가들 뭐 그랬었는데 그 이후는 잘 안 나오다가 2019학년도인가 18학년도 그 6모 때 6월 평가원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가 되면서 이제는 정철의 작품들도 평가원이 수특이나 수원에 나오면은 그냥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송민곡 하기 전에 사민곡이라는 작품, 그치? 사자가 생각사자거든. 그래서 미인 우리 임금을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 보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군신관계를 뭐로 좀 바꿔놓고 있다고? 남녀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우리가 내신할 때 공부했던 친구라면 이걸 뭐야 충신면주시사라고 해요. 충성스러운 시나가 그지 임금을 그리며 부른 노래라고 해서 이런 군신관계 또 남녀관계 치안하고 이 와중에 화자의 성별은 뭐라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서 그치? 작가의식을 보다 좀 애절하게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3인곡이 1편이었다면 그 3인곡의 속편 2편이라고 해서 지금 수록된 작품이 송민곡이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3인곡의 속편 2편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상황이 왜 창작됐느냐는 보기 내용에 따르면 그지 당쟁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당쟁에서 결국 밀려났고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 근처로 낙향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조위의 만분가라는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만분가나 삼인곡, 송민곡을 보면 또 이제 보면 자 그러니까 변신 모티프가 많이 드러나요. 변신 모티프라 뭐뭐가 되어서 그지 내가 죽어서라도 뭐뭐가 되어서 임금 곁에 머물고 싶다 또는 멀리서나마 임금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 이런 어떤 뭐 마인드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임에 대한 뭐보다는 원망보다는 그지? 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는 이 충애 그지? 이 정서가 이념이 더 강한 그런 작품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자 보면 이원적 구성. 이원적 구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 지금 뭐야 적강 구성 또는 적강 모티프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원적이니까 천상과 지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유배입니다. 강은 우리가 강등되다 할 때 내려올 강자. 그래서 유배를 통해서 내려오다 이런 뜻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유배 문학, 유배 가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분가, 삼인곡, 송민곡 같은 이런 작품들은 이런 이제 군신관계 남녀 치환하고 변신 모티프 쓰고 원망보다는 그리움 충이 더 크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철저한 충신연주자적인 작품이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뭐 개별 작품들 속에서 이제 뭐 저마다 특징들이 있을 건데 송민곡은 독특하게도 보기에서 또 얘기하는 게 이 송민곡은 되게 독특합니다. 화자가 둘이 나와서 뭘 하고 있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그래서 우리 뭐 처음 나오는 화자 뭘 내가 임으로 A라고 할게. 만약에 내신이한테 내가 감려올려라고 표현했을 건데 그런 표현은 필요 없고 어쨌든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렇지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독특한 구성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가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뭐 수험생이라면 정철의 작품 가운데 3위 송민곡 정도는 이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 지식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뭐 관동별곡이야 호흡이 워낙 길고 사실 뭐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수록된 뭐 지문이 있으면 선생님이랑 기회 되면 할 건데 3위 송민 어쨌든 저런 이제 넓은 측면에서 그렇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원문 못 읽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원문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사설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설이라 사설이 길다 뭐 이야기 말 이런 뜻이거든요. 이내 말 좀 들어보아라 하고 그치? 이런 어딘디라고 돼 있지만은 어쩐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뭐 그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국외음화가 안 됐다라는 우리 중세 국어를 공부할 때 뭐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적용해서 읽으면 되니까 사실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 기호 그치? 그 다음에 굵은 글자 맞지? 그리고 서술어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자 어디서 본드 또 한결이고 뭘 하는데 그 다음에 이별하고 어디로 가시는 거 내 말 들어보고 그치? 이미 이건 몰라 사람 필요하면 좋겠지 괴함즉 한가만이 몰라요 그치? 몰라도 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이 정도 읽었을 때 그치? 아 어쩐지 날 보셔 그냥 너로다 여기셨구나 그럼 사실 그의 관계가 뭐야? 그렇게 뭐 이제 요동치지 않았다 그치? 그런데 나도 네 믿어가지고 군뜻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쁜 뜻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아양도 교태도 어지러에 굴었던데 그치?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쳤기 때문에 나도 믿어서 그치? 그냥 아무런 그치 나도 이제 다른 감정 없이 다른 생각 없이 그치 평상시처럼 했는데 광기 씨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이런 것들 어찌 다르신 거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관계에 뭐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 이런 거 맞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해 시는 굵은 글자 기호 서술어 수식어 이거만 가져가 알겠지? 그리고 현대시보다 고전시가가 훨씬 더 내용상 뭐하다? 단순해요. 아까 매미 같은 작품에서 아니 매미가 그냥 맴 울지 그냥 리오스 이지랄하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지랄하고 우리가 어떡할 건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거기서 근데 고전시가 사실 뻔하다고 유교 맨날 씨발 뭐 십선비처럼 맨날 충효예 뭐 지랄하고
그다음 뭐 영웅소설 나오면 다 때려잡고, 그죠? 가족끼리 헤어졌다 만나고 막 이지랄하고 뻔할 뻔잖아. 패턴만 딱딱 정형화 시켜 놓으면 고전문학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고전문학이 약하다면은 그거는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요령이 좀 부족하다. 왜냐면 적어도 고전문학을 잘하려면 관습적인 상징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 클리셰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도 좀 높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반응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짤막한 뭐 단기 강좌 같은 것들, 뭐 인강 이런 것도 활용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갑자기 고전문학을 다 하나하나 작품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뭐 요런 단기 강좌도 좋고, 내지도 이제 그 인강별로도 아마 그 수특이나 수완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 선별해가지고 걔네 가지고 콕 집어서 이제 수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활용해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 이제 우리가 오늘 110일 남았더라고. 그지? 내가 지금 10을 안 적었는데 110일 남았습니다. 내일은 109일 남죠. 그지? 이제 또 돌아왔으면은 다다음 주면 이제 100도 끊겨요. 100도 이제 뚫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너희가 좀 잘 좀 신경 좀 쓰고, 시간도 배분 잘 해야 되고요. 남은 기간들도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문학은 선생님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지난 1회랑 마찬가지로 컷이, 만약에 컷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은 뭐 빼고 우리 공통 과목만 좀 얘기를 하자면 76점 만점이잖아요. 74점, 73점 정도는 나와야 1등급일 것 같아. 만약 이 정도 수준이라면. 왜? 비문학 첫 번째 지문이 그 논리 지문 한 개 나오는데 그거 하나가 조금은 뭐 까다로워. 그거 말고 뒤에는 좀 이제 뭐 주식회사의 합병이라든지, 그치? 인수라든지, 뒤에 또 뭐 나왔어. 뭐 포식자, 피식자, 그게 나오는 그 지문은 정보량이 양이 좀 많아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74.3점 정도가 1컷, 70점에서 69점 요 정도가 2컷 정도. 공통 과목만 이제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 이제 본인 점수 본인 아실 거니까 잘 판단해고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내일은 비문학 할 겁니다. 혹시 안 풀어온 친구 있으면은 마저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